콜레라가 발생한 거제에서 설사 환자가 급증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발생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1심 선고와 주민소환 투표 발의 여부 결정이 모두 이달에 나게 돼 도정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기업체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갈 기업체를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39사단 이전 사업에 대한 행정특위 활동 연장안을 부결해 특위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거제에서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데다 거제 지역에선 하루 평균 20건의 설사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에서 60대 남성이 시장에서 사온 정어리와 오징어를 먹은 날은 지난달 19일. 기존 환자들과는 달리 해산물을 데치고 익혀 먹었지만 이틀 뒤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제에서 6일 만에 콜레라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자 시민들의 우려는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제 오랜만에 와서 해산물을 많이 먹고 싶었는데 전혀 입도 못 대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5일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한 뒤 거제에서는 하루 평균 20건의 설사 환자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9월 말까지 산발적으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경남도는 시군 전체에 하루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방역을 확대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모든 설사 환자를 전부 다 저희들이 다 병원에 연락을 유선해가지고 그리고 방역을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해산물은 익혀 먹을 때는 충분히 익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73.3도 이상의 한 3분 정도 가열이 되면 대개 콜레라균은 죽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살만 드시는 경우에는 살 안에는 콜레라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명의 환자가 섭취한 음식물이 모두 달라 집단 발생의 확률은 낮다고 보고 해수검사 등 감염원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달 정치자금법 1심 선고와 주민소환 투표 발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홍 지사 본인의 대선 도전은 물론 도정에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1심 선고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교적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 측은 돈 전달자인 윤승모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배달 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날 경우에는 여권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지만 유죄가 나면 대선 후보 출마가 어렵고 도지사 사퇴 압박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6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발의 여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유효 서명이 청구 요건보다 부족하면 주민소환 자체가 각하되지만 청구 요건을 넘으면 홍 지사는 한 달여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투표 절차가 진행됩니다. 9월 한 달 어떤 결론이 나느냐가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기업체의 현장 실습을 나가야 할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체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업 위기 등 경기 침체 탓인데 현장 실습이 곧 채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학기에 현장 실습을 나가야 하지만 아직 업체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40%에 달합니다. 기업 면접까지 마치고 현장 실습이 예정됐다가 회사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합니다.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 취업을 못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는 회사가 많이 없었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맘때면 학생들을 보내달라던 기업들의 파견 요청서도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에게 현장 실습은 곧 채용 약속과 마찬가지 채용 여력이 없어진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변한 겁니다.
학교에서 파견 요청서를 하면은 파견 요청하는 인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절반 이하로 파견 요청하는 인원 회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 학교는 대형 조선소 관계사에 100명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지난해 40명으로 준 뒤 지금은 20명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창원공단 기업에 200명을 취업시켰는데 올해는 현장 실습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사들이 일일이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 실습과 채용 요청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직접 두 발로 뛰어서 회사를 찾아서 가서 인원을 갖다 확보해 오는 그런 실정이죠. 경남의 특성화고 34곳에 졸업을 앞둔 학생은 6천여 명. 조선과 기계산업 부진 속에 특성화고 학생 취업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 행정특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특위 활동 연장안을 결국 부결했는데요. 골프장 추가 건립 등 의혹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304억 원을 들여 당초 계획이 없던 골프장을 39사단에 지어주고 3,100억 원가량으로 거론되던 총 사업비도 3배 가까이 증가한 39사단 이전 사업.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던 창원시의회 39사 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39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반대 23, 찬성 20으로 부결했기 때문.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사 특위 조사위원들은 150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지난 7월 중순 넘겨받아 실제 활동 기간은 한 달 보름 정도였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연장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가 필요 없는 것까지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의 적정성이 분명하게 파헤쳐져야 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실익이 없고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략적으로 충분히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하는 과정에도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야권 시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지는데 부결표를 던짐으로써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우리 민주의정협의회는 또 논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9사단 조사특위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골프장 추가 건립 등 시민들의 궁금증은 풀지 못한 채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청년 기술인재들의 창업과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제1회 경남 창업 일자리 대전이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이번 행사에 우수 중소기업 70여 개사가 참가해 채용 상담을 하고 창업 분야 사례 발표와 제품 전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등 광역단체와 상공인들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이 오늘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왜 동반성장인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 이어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의 동남권 산업의 제도약이라는 주제 발표와 조선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시가 행정동 통폐합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7월 구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산 하포구는 반월동과 중앙동을 합치는 등 7개 동을 3개의 동으로, 마산 회원구는 4개의 동을 2개의 동으로, 진해구는 14개 동을 6개 동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정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초, 중 등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 전수식을 열고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364명에게 포상을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우암초등학교 김남조 교장 외 21명이 황조 근정훈장을 받았고 성지여고 강신재 교장 외 48명이 홍조 근정훈장을 받는 등 각종 훈장과 포장,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지난 28일 붕괴한 진주 상가 건물이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건물 2층 127.8제곱미터가 애초 여인숙으로 허가가 났지만 사무실로 무단 용도 변경돼 수년간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3층 역시 2층과 마찬가지로 여인숙을 사무실로 개조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건물주를 소환해 무단 용도 변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